안녕하세요. 오늘 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경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서 큰일이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고용시장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요. 이 말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취업 힘들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 무서운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용시장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우선 미국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91만 천.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다시 계산해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하면서 무려 91만 개를 빼버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9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실은 그냥 공중에 떠 있었던 거죠. 고용시장이 아주 튼튼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고용 한파가 모두에게 똑같이 불어닥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 실업률 수치만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청년층이나 흑인 같은 특정 그룹의 실업률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어요. 결국 이 경제적 충격을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크게 받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 불일치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기업들은 AI 전문가나 데이터 분석가 같은 사람들을 간절히 원하는데 정작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동화와 AI 때문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사람들의 기술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땐, 결국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구나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반대편에서는 정반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왜 이런 인력난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2040년이 되면요. 일본, 유럽,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에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미래를 이미 현실로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 나라, 일본이죠. 일본은 지금 일손 부족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최근 늘어난 노동 인구의 상당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 그냥 인력이 부족하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자, 보세요.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해지니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하려고 월급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월급이 오르니까 좋다고요? 아니요. 그 오른 인건비는 결국 물건값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하지만 서로 정반대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노동력 부족.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한 나라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섹션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한국 경제가 처한 기막힌 역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상한 모순입니다. 청년들은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어하고요. 기업들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쪽도 사람을 찾는 쪽도 양쪽 모두가 고통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데이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국이 늙어가는 속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요?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높을 때가 많아요. 나라는 빠르게 늙어가는데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 모순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제조업 공장들,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이나 간병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배달 같은 플랫폼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런 곳들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는 거죠. 원하는 일과 필요한 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고요. 미래가 불안하니 다들 지갑을 닫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겠죠. 무엇보다 일하는 젊은 세대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 우리 모두가 내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꺼져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한쪽에서는 기술 변화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구 감소가 일할 사람 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한국 경제라는 배를 아주 기이하고 모순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정작 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이 거대한 퍼즐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